지금 의료계가 내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의대생 정원을 앞으로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연간 400명씩 매년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의료계 특히 이제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파업을 예고했는데 네. 현 상황대로라면 예정대로 강행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내일 강행될 가능성이 뭐 90%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 11시에도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냈고요. 네. 박 장관은 이전에도 이미 대국민 담화를 냈습니다. 네. 그 사이 정세균 총리도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정부 입장은 자 지금 이 정부가 정책을 바꿀 생각은 없다. 다만 소통해야 한다.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라. 그런데 지금 이제 의협의 입장에서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의료 파업 강행이다. 지난 7일에요. 한번 전공의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휴진이 한번 있었죠. 그렇죠. 하루. 네. 그런데 그때 이제 한 16,00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요. 그때는 의료 공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배들이 전공의들이 당직을 쓰면서까지 막아줬거든요. 네. 근데 내일은 문제는 뭐냐면 전공의 의대생을 포함해서 이제는 전문의들까지도 다 참여하는 거고 특히 개원의가 대부분 참여한다고 해요. 조그만 병원들. 동네 의원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의료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내일은 정말 좀 아슬아슬합니다. 자, 조금 전에 대국민 담화를 했다고 했는데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 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며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습니다. 자,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하는데 의사들은 현재 예상대로라면 파업 강행한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내일 당장 일반 의료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상황이 어떤가요? 일상적인 의료 진료는 못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대한의사협회 측에서도 네. 파업을 하더라도 뭐 중환자실이라든가 뭐 분만이 필요하다든가 또 투석 같은 건 매일 걸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 필수 의료기관, 의료시설만큼은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고 중간에 박능우 장관도 밝혔던데 이제 의사는 법적으로 환자가 진료를 요청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파업을 하겠다는 현장을 떠나버리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의료법에서 될 수 있는 방법이 보건소에서 행정명령을 내려서 이 의료시설을 운영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파업을 이유로 이거를 거부하게 되면 그건 의료법상 진료행위 거부가 돼서 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개인 병원, 조그만 개인 병원들 100% 그럼 다 참여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상당수가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들 입장은 그런데 네. 큰 병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주 입장인데 네. 병원은 또 정부안을 좀 찬성하나 봐요? 그러니까 병원 협회가 있습니다. 지금 네. 의협이 의료 파업을 강행하는 거고요. 네. 병원 협회가 있는데 여기는 정부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이미 7월에 냈습니다. 네. 뭐냐면은 2023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의 의대생을 늘리겠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환영을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병원이 의료 현장이잖아요. 의료 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네. 의료 인력 수급을 보면 지금 의사가 많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네. 병원협회의 주장은 당장 내년부터 2021년부터 연간 의대생을 1,500명을 늘려야 겨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들이 배출이 되면 의료 현장에 이 의사 수급이 맞을까 말까 한데 400명씩 그것도 3년 후에 늘린다고 하는 건 400명씩 10년 동안에서 4,000명이죠? 네, 네. 400명씩 그것도 2023년부터 네. 이 뽑아서 10년간 4,000명인데 늘린다고 하는 건 의사 수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나마 환영한다. 그 병원 이 협회 입장은 의사협회 입장과는 180도 다릅니다. 자, 지금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 방안 정부 겁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안이에요. 400명씩 확대를 한다 그랬을 때 400명을 일반 의과대학에서 그대로 그냥 인원을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정부는 뭐냐면 지금 수도권과 지역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의료 인력이 수도권에만 집중이 돼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의사가 300명이 되는 거고요. 네. 또 뭐 최근에 의료기관 같은데 뭐 상대적으로 의사분들은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하기는 편하고 또 수익을 올리기는 쉬운 그런 과목들로 의료과들로 좀 몰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을 좀 집중하겠다. 예를 들어서 중증이나 외상 환자 같은 걸 돌볼 수 있는 그런 의사들로 좀 늘리겠다는 거고요. 의과학 분야에도 또 추가로 배정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료에 있어서 공적인 기능을 훨씬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은 95% 이상의 의사들이 그냥 민간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모순된 부분이 의료보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다고 할 정도로 공공성이 강조가 되는데 네. 반대로 그 의료보험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의사분들은 다 민간 영역에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사실 여기서 직접 거론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의사분들은 지금 의료 수가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너무 관여를 한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들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과에 쏠리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불만을 가질 수 없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하는 의사들을 뽑겠다는 겁니다. 자, 방금도 얘기하셨는데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네. 의사들은 의사 수 안 네. 부족하다 지금 이런 핵심은 입장이에요. 이겁니다. 핵심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세계적인 통계 지표를 보시면 OECD에서 나온 각 나라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얼마냐? OECD 평균이 3.4명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 오스트리아는 뭐 1000명당 5.2명, 독일은 4.3명, 프랑스 3.2명, 미국 2.6명. 미국도 우리보다 좀 많습니다. 네. 일본하고 우리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OECD 평균에는 1.1명, 그러니까 1000명당 의사 1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부의 입장은 이 수급을 메꾸는데 양으로 메꾸는 게 아니라 아까 양지열 변호사 말씀처럼 공공의료 인력이 늘어야 한다는 입장인 거예요. 네. 민간보다는 이 급여 비급여 지금 뭐 의료 수가 문제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은 비영리입니다. 비영리여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영리 추구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 정부는 전체적으로 OECD 평균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병원협회도 여기엔 동조하는 입장인데 의사협회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자, 조금 다른 의사협회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이제 평균 중에서 국민 1000명당 의사 수, 그 지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이제 의사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생산성 같은 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지표이거든요. 의사가 환자를 얼마나 많이 보고 근무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짧거나 환자 보는 양도 되게 적거나 그런 게 반영이 우리나라는 전혀 그에 안 되고 비해서 있다는 좀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각 나라의 어떤 그 사회 의료적인 그 제도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 인력들이 과도하게 노동을 해야만이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부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 없이 얘기되기 어렵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사의 질적 수준이 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OECD의 어떤 국가들 중에서는 동유럽 국가의 구소련에서 이제 독립된 국가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하기 좀 어렵고요. 의사 1인당 국민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한 명이 감당해야 될 국민의 숫자 자체가 적어지고 있다. 지금 화면에 저희 그래픽이 가려져서 안 네. 보이는데 지금 저건 지금 CBS 김현정의 뉴스 쇼에서 네, 네, 나왔던 네, 그런 네. 인터뷰를 인터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들어보면 국내에서는 의사들 생산성이 높아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네, 말로 보면 될까요? 그렇기도 한데 아까 들어보시면요. 이 3.4명 OECD 평균이 네. 좀 허수가 있다. 네. 동유럽 국가들은 숫자는 많은데 의료의 질, 의사들의 또 서비스의 수준이 낮지 않느냐. 네. 그런데 아까 표를 다시 보시자고요. 오스트리아는 동유럽이 아니잖아요. 5.3명. 독일은 동유럽이 아니잖아요. 4명 이상. 그 미국, 일본, 우리보다 살짝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러면 저 이야기를 곡해하면 다른 나라 의사들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우리나라 의사가 2.3명이라는 통계 안에는 한의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양의사분들은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한번 우리가 고민할 대목입니다. 지금 의료인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면 왜 정부가 자꾸 본인들이 정책 추진하는데 유리한 통계만 자꾸 되느냐. 네, 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라는 지금 네. 주장을 하시고요. 맞습니다. 이제
의료 수가 문제들을 또 얘기를 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런 말들을 종합해 보면 그 배경에는 이렇게 해서 자꾸 의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 네. 수익성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게 근저에 좀 깔려 있는 거 아닐까요? 의사협회 근저에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반대 입장을 냈던 세 가지가 첫 번째 의대생 수가 늘어나면 네. 교수의 수는 그대로일 것이므로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반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향후에 의사들이 많이 배출되게 되면 의사가 경쟁을 하다가 환자들에게 비급여 이 진료를 주로 권유하게 되므로 네. 의료 수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시장이 가격이 높아진다. 반대. 세 번째는 인구 절벽이 닥쳐왔을 때 네. 의사의 수는 과포화되게 되므로 결국 의사들은 넘쳐나게 된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제가 보기에는 향후 한 10년 이내에 실현될 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뽑는 사람들은 의료교육을 받고 배출이 되면 공공의료에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는데 왜냐하면 전액 장학생입니다. 국가가 학비 100%를 냅니다. 그 대신 10년 이상 이 근무를 하지 않으면 이들은 의사 자격이 박탈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특수하게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건데 좀 20년, 30년 후의 고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인데 지금 의료 현장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통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우리나라 의사는 생산성이 높고 노력합니다 외에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논의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으시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네,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의대를 지역에 짓게 되면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게 갈 수 있는 병원에 의사들이 많아서 어떻게 좀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저도 지역 출신이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뭐 뉴스 나온 거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한 도시에 산부인과가 없다. 분만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네. 이웃 도시로 가야 된다는 거고 아주 간단한 수술을 못해서 몇 시간씩 옮겨가다가 사망하는 사례들도 가끔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충하려면 그냥 민간 영역으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네, 의료계 파업 앞으로 뭐 내일 당장뿐만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 계속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수해 극복 특별 생방송으로 결방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